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플레가 극성인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못 살겠다 조세 인플레이션. 요즘 물가가 급여는 올라도 아주 조금 오르는데 이 물가의 오르는 속도, 요즘 점심때 제가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10,000원 가지고도 밥 먹기가 좀 어때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10,000원을 가지고도 밥을 사 먹기가 이제 다 웬만하면 10,000원이 넘으니까 참 부담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빵 대신 여기에 돌이라든지 화염병이라든지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점점 물가가 비싸지고 이렇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대놓고 언론들도 이야기합니다. 돈도 많아지면 쓰레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현금은 쓰레기.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필요 악입니다. 이게 또 안 올라도 문제예요. 1% 2% 올라가야지 임금도 올라갑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이 오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임금이 미처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오르면 우리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박탈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 급여가 5% 오르고 물가는 한 3% 정도 이내에서 잘 될 수 있으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자, 인플레이션의 공포 확산입니다. 한국경제, 이건 3월 3일자 자료거든요. 한국경제 최대 변수로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정부가 발행한 돈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 경제의 약속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또 안전자산인 여러 가지 실물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2021년도 1월 3일 날 대비 무려 지금 현재 2.2%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1년 만에 이 그래프 각도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이런 각도로 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몫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우리의 식탁도 불안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각 제품의 가격을 반영하다 보니까 필수 품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상충객들이 많아요.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차들이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차들 별로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걸 많이 못 하는데 예전에는 5번을 차를 몰고 다녔다면 그 기름값 오르고 나서는 2번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요즘은 또 여건이 되다 보니까 2번이니까 기름값 별로 부담 안 된다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자, 그러면 이렇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올 수 있겠다고 해서 언론들이 지금 현재 연일 특필을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결국은 식민지 확장 과정에서 필요한 전쟁비 조달하기 위해서 금화, 은화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그랬고 은이 부족해지자 동을 잔뜩 섞어서 해가다가 화폐 가치가 폭락했고 병사들이 주화 월급을 거부하고 물물교환을 대행했다. 화폐 질서가 무너지면서 제국도 무너졌다. 이건 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그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믿을 수가 없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옛날처럼 쌀 10가마니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쌀하고 소 한 마리하고 바꿔야 되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됐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전세가 돈을 푼 데다 글로벌 공급망도 붕괴됐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가 터지면서 원자재 물가 폭등이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처음인 MZ세대에게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낯선 환경이고 이게 골칫거리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다음 달에 3단계를 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가계부채가 너무 커서 금리 올랐을 때 가계부채 폭탄을 지금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세금, 인플레를 이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해요. 이분도 이제 어때요? 마스크 딱 쓴 상태에서 막 돈을 막 찍어내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플레가 극성인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미 5월 0.5% 금리 인상, 5월 팽익 16조 원 자금 회수 나선다. 돈이 돌아와야 돈의 가치가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 여파로 빠른 돈줄 재기 미뤄뒀던 빅스텝 기정사실화였고요. 빅스텝이란 게 뭐죠? 말 그대로 이겁니다, 여러분. 스몰 스텝이 아니라 0.25씩 오르면 스몰 스텝이겠죠. 그죠? 0.25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올린다 그러면 스몰 스텝일 거예요. 근데 한 달에 0.50, 0.75를 올리면 이거는 빅 스텝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인플레 공포가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는 선반영이 되고 있어요. 선반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변수에 이게 뭐냐면 복잡계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좀 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미 4달 금리 빅스텝 0.50 인상 기정사실화 3연속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들이 시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하는 투심을 유발합니다. 투자 심리를 악화시켜서 결국 현금화를 시키거나 파생시장에서는 하락 쪽으로 베팅을 걸게 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의 가장 1순위는 완전 고용에 가깝게 미국이 바뀌면서 고용은 아주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가 지금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여기 보면 FOMC 참석자들이 인플레가 심할 때 한 번 이상은 빅스텝이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앨런의 입에서 거래소 관리해야 되나 이제 가상화폐 쪽으로 이제 조금씩 디지털 자산은 현금에 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들이 많이 최근에 몇 달 전에 많이 폭락했었는데 꽤 많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26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4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략 50%가 단기간에 올랐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많이 심해졌을 때 이더리움 기준으로 250원, 60원 급락 잠깐 했었다가 지금 현재 50% 이상 디지털 쪽에서는 올라갔습니다. 화폐에서는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전망이 무의미하다. 전망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이 하이퍼 인플레 시대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어떻게 기회를 잡아서 그 자산을 늘림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자산을 우상향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과정에서 대비를 잘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점점 자산이 늘어나고 이번에 하이퍼 인플레 시대에서 대비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어서 초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이 B 쪽으로 가기보다는 A 쪽으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쪽에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내 주변 사람들이 이 A의 길을 가서 자산을 늘리는 방향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좀 가슴 아픈 현실은 상위 20% 8억 8293만 뭐 이거 뭐예요 이거는
8억 8,294만 원이네요. 예, 그에 비해서 2000년 하위 20%는 9,592만 원이라는 가정이 있어서 거의 8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021년도에 무려 1억 5천이 더 늘어났네요. 부자들은. 그러면 2022년도 이 금액이 더 늘어나서 11억, 그 다음에는 뭐 14억, 이런 식으로 점점점 2025년도가 넘어가면 점점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에 올라타는 게 우리가 주식을 하고 공부하는 목적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요. 외식 물가가 경유는 37.9%, 수입 쇠고기는 27.7% 올랐고 휘발유는 27.4% 올랐습니다. 포도 24.5%, 해는 10%, 빵은 9%, 치킨은 8.3%. 이 외식 물가가 21년 11월 3.9였는데 무려 6.6%가 올라서 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배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6,000원까지 치솟는 배달비.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 주변에 이제 그 보험회사 FC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지가 너무 힘들다. 이걸 중도에 해야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막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사람들이 힘들게 되면 참다 갖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씩 그 보험 비용을 못 내니까 하나씩 해약하면서 급한 돈을 환급받아서 그 돈 갖고 급하게 하기도 하죠. 자, 여기 보면 5월부터 국채선이 우리는 그렇다 치고 누군가는 또 어때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해외여행 스케줄들이 엄청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임들도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업종은 힘들어지고 있고 물국필반, 예전에 안 좋았던 업종들은 이제 기지개를 펴려고 하고 이제 좋았던 업종들은 힘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CR 인베스트 투자 종목들 있죠? 예, 그 종목들 잘 심고 키워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포, 뉴스 미디어와 세상의 공포와 반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여기 보시면 현재는요 10편 이하였는데 1단계는 20편 이렇게 점점 어때요? 이렇게 지금 신문 보니까 50% 정도로 올리겠다고 다음 달부터 이렇게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터키 물가 이렇게 올라버리네요. 1년 만에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1년 만에 세상에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결국은 400만 원도 저금을 못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의 또 다른 번 돈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네, 여기 짐바브웨 여기도 지금 최고액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아주 그냥 매일매일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는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헤드라인 제목이 나옵니다. 국민재산 강탈하는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말이 있다. 화폐를 보유한 국민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현상. 세금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칭한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바로 인플레이션 조세입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 조세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또 유가에서도 또 올라가서 예전에는 기름값으로 한 달에 50만 원뿐이 안 나갔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반드시 출퇴근하고 영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름 없이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원천 징수가 돼버리는 거죠.